안녕하세요. 약학박사 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바람을 의심해봐야 할 수도 있는 성병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의 성인 남녀에게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중 하나는 역시 성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성교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성병입니다. 성교는 인간을 즐겁게 해주지만 성병에 의해서 잘못하면 이러한 기쁨과 행복을 한 번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 약 30종 이상의 성병이 존재하는데요. 1960년대의 성혁명 이래로 사람들은 수많은 파트너와 자유롭게 성적 접촉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그만큼 많은 관계를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성병으로부터 절대 안전하다고 할 수 없으며 성병의 높은 확률로 노출되게 되는 것이죠. 성병은 성교 이외에도 감염이 되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 성행위를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파트너의 외도를 의심할 수 있는 성병의 조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장복기가 짧아야 합니다. 장복기가 긴 성병의 경우에 그 기간이 몇 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나를 만나기 전에 걸린 것인지 아닌지 정확한 판단이 쉽지가 않겠죠. 다음으로 성교 이외에 감염 가능성이 적은 경우입니다. 어떠한 성병은 수영장이나 목욕탕 또는 질내에 유익균이 감소하여 세균이 증식하여 감염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성교를 통한 감염을 확신하기 어렵게 되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외도가 의심되는 성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트리코모나스 질염입니다. 트리코모나스증이라고도 하는데요. 통상 질내에 소수로 상주하는 트리코모나스 원충에 의하여 감염이 되는 질 내부염증으로 거의 항상 성 쪽으로 감염됩니다. 가장 흔한 성병 중 하나로 미국에서는 임질, 매독, 성기 헤르페스를 합친 것보다 더 높은 감염률을 보인다고 하며 약 500만 명의 새로운 환자가 매년 발생한다고 합니다. 감염률이 상당히 높아서 이에 감염된 남성으로부터 여성 파트너에게 옮길 확률이 무려 85에서 100%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감염이 되었다면 다른 배우자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함께 치료를 하면서 성교 때는 항상 콘돔을 착용해야 합니다. 남성의 경우 트리코모나스에 감염이 되면 은경꺼풀, 은경머리, 요도, 방광 등에 침입하여 요도염, 전립선염, 방광염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감염이 되면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외음부 등의 가려움이 나타나거나 배뇨통 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아무런 증상도 없어서 그냥 방치해두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증상이 더 진행되게 되면 심한 질의 가려움을 동반하거나 성교통이 심해지며 악취를 내고 많은 거품과 함께 항색 또는 회색의 질 분비물을 배출하게 됩니다. 다행히 현재는 좋은 약이 개발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항생제 등을 사용하면 쉽게 치료가 가능한 편이며 1회 투여로 약 90% 이상이 치유됩니다. 따라서 증상이 있다면 빨리 병원을 방문하셔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매독입니다. 매독은 15세기 말에 유럽을 처음 휩쓸었으며 19세기와 20세기에 높은 치사율과 함께 상당히 만연하게 되면서 1억 명 이상을 죽음으로 몰아간 상당히 무서운 성병입니다. 항생물질의 개발로 인해서 지금은 이전보다 치명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방심할 수는 없는 성병 중에 하나입니다. 1990년대까지는 발생률이 감소했으나 2000년대 이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매독은 트리포네마라고 하는 나성균에 의한 성병인데요. 성교 시에 피부나 점막의 상처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습니다. 매독의 발병은 대부분 매춘과 남성 간 동성애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키스나 주사기를 공유하는 행위, 수혈 등으로 인한 전염은 드뭅니다. 매독은 증상에 따라 1기에서 3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1기 매독은 3주 동안의 잠복기를 거친 후 통증이 없는 궤양이 끈경꺼풀, 기두관, 음순, 질, 자궁목 등의 외부 성기에 발생하고 넓적다리의 기부에 있는 석영림프절이 부어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은 자연스럽게 소멸되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환자는 계속 감염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성교 습관에 따라서 유방, 항문, 턱, 입술, 혀, 편도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기 매독은 매독균이 퍼지는 단계로 균에 노출된 지 약 6에서 8주 후부터 시작됩니다. 피부 발진이 가장 눈에 띄는 증상이며 불규칙적인 탈모, 온몸에 림프절이 부어오르고 후두에 염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기매독의 발진의 경우 가렵지 않고 상처도 남기지 않고 치유가 되는 다양한 형태의 발진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발진은 이 미생물이 혈류와 림프샘을 통하여 인체의 모든 기관과 조직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이기매독의 발진은 출현 후 남자는 약 1에서 2개월, 여성은 3에서 5개월 후에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이렇게 증상이 없어진 후 다시 증상이 발현될 때까지의 시기를 잠복매독이라고 하는데요. 감염 후 2년까지를 조기잠복매독, 2년 이상의 경우 만기잠복매독이라고 합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지만 환자는 감염되어 있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수년간 지속될 수도 있고 평생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매독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만기 매독 환자의 약 3분의 1 정도가 3기 매독으로 이행되는데요. 감염된 지 3에서 12년 후에 나타나며 때로는 10에서 40년 후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몸 전체에 꽤 큰 종창이 생기며 심혈관계와 뇌, 척수 등의 치명적인 손상을 발생시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되며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매독 상기의 이 미생물은 신경계통을 침입하고 뇌로의 혈액 공급을 방해하며 정상적인 피부, 뼈, 관절 등을 파괴합니다. 매독은 질성교, 항문성교, 키스, 입성기성교, 외음부의 접촉 과정에서 전염될 수 있으며 1기 말은 특히나 전염성이 강합니다. 1기와 2기, 그리고 잠복기 매독은 약효가 오래 지속되는 페니실린을 투여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3기 매독의 입은 손상은 페니실린 요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페니실린의 출현 이후 코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3기 환자는 거의 소멸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매독의 모자 감염은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매독균이 태반을 통과하여 태아에게 감염이 될 수 있으며 태아가 조기에 감염되면 유산하는 일이 많으며 7, 8개월에 감염되면 사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외도를 의심할 수 있는 성병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성병이 예전보다는 항생제의 개발로 더 쉽게 치료가 가능하고 회복이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나와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이에 대해서 인지하고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억수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